이재명의 민주당, 새로운 민주당을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통렬한 반성과 성찰로 새로운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몸을 낮췄습니다. 비리잔치를 예방하지 못했느냐. 나는 책임이 없다라고 말한 것 자체가 잘못임을 인정합니다. 예, 조금 전 소개해드린 대로 어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선대위가 핵심 키워드였습니다. 국민의힘 내부 이야기는 2부에서 들여다보고요. 1부는 민주당 얘기를 해보죠. 오늘부터 1일이다.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고 이재명의 민주당이다. 이런 구호로 어제 선대위를 시작했습니다. 어떤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더 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조응천 선대위 공동상황실장 나와 계십니다. 선대위의 레드맨을 맡고 계세요. 조응천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레드 팀인 줄 알았는데 팀이 아니라 혼자시라면서요. 아니 뭐 레드라고 할 것도 없고요. 예. 제가 뭐 평소에 좀 우리 당의 그 주된 기조와는 조금 다른 생뚱맞은 소리를 좀 자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언젠가 한번 저 후보가 예. 저랑은 사법연수원 동기인데 아, 저보다 한 살 어려요. 예. 수십 년 전부터 저보고 형님 그랬는데 형님 그동안 해왔던 거 저한테 좀 따끔하게 좀 계속 좀 해주십시오. 따끔하게 해주십시오. 예, 예. 그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그동안에 좀 그런 얘기들 자기한테 좀 계속 좀 해달라고. 쓴소리 좀 해달라. 예, 예, 예. 그게 다예요. 예. 아, 그러니까 그래서- 원래 쓴소리 전문이시니까 뭐 전문이라기보다는 글쎄 그 쓴소리 어떻게 보면은 좀 그 당 안에선 듣기 싫은 소리들을 많이 해오셨던 그거를 계속 저한테도 좀 해주십시오. 후보가 그랬다고요. 예, 각별히 좀 더 해달라. 각별히 더 해달라. 예, 예, 예. 아, 그러면 레드맨으로 들어오신 거 맞네요. 아 근데 뭐 제가 그 해달라고 해서 하고 하지 말라고 안 하는 사람은 아니고 예. 그렇지만 또 제가 특별히 또 애정도 있으니까 예. 예, 더 세게 하셔야겠네요. 예, 더 세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제는 뭐 지지율이 좀 이렇게 올라서 네. 당 분위기가 괜찮았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지지율 격차가 윤석열 후보와 상당히 벌어지고 박스권에 갇혀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 아니냐라는 상당히 암울한 평가들이 있었습니다. 네. 뭐 어제 하루 그 여론조사 가지고 이게 뭐 만세를 부를 상황은 아닌 거죠, 조 의원님? 사실 어제 KSON가요? 맞습니다. 예, 예. 그 여론조사 하나 그리고 저번 주에 또 NS 뭔가 뭐 하나 예. 오히려 그 근접한 여론조사가 극히 소수고요. KSOI랑 NBS 두 개였을 MBS, 거예요. 예, 예, 네. 예. 소수고 아직 대부분의 여론조사는 상당한 격차를 보이게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모집 집단이 뭐 진보 보수가 뭐 어떻게 포집됐느냐 뭐 그런 영향이 크고 또 기법의 차이 그런 것도 상당히 반영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네. 뭐 근접됐다 붙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샴페인 터트릴 상황 절대 네네. 아니다. 아직도 지고 있다. 가야 할 길이 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도대체 지금까지 이재명 선대위, 민주당 선대위의 문제는 뭐였는지부터 냉철하게 짚는 게 아마 이 선대위의 급한 과제일 텐데 네. 뭐가 문제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3차 저 국민선거인단 개표 결과에 우린 전부 다 경악을 했고 그 후유증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 좀 우왕좌왕했었죠. 예. 그 이후에 뭐 용광로 선대위, 메머드 선대위 하면서 160명 넘는 의원들을 전부 선대위에 다 이렇게 포진을 시켰습니다. 예. 그렇게 다 집어넣느라고 조직 짜고 뭐 인선하고 하면서 공동본부장, 부본부장, 무슨 위원장 이렇게 인선을 하다 보니까 각자 뭐 타이틀은 하나씩 받았는데 각자 자기 고난이 뭔지 또 책임이 뭔지 뭔 일이 생겼을 때 누구한테 연락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뭐 명확하지 않았어요. 아하. 그러니까 뭐 그런 각자 다 그렇게 우왕좌왕하던 한 일이 예.
한 2, 3주간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공동이 너무 많았습니다. 저는 의총 때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공동의 책임은 아무의 책임도 아니다. 예. 그러니까 공동을 떼야 된다. 모두의 책임은 아무의 책임도 예. 아닌 상황까지 다 벌었다. 예. 그래서 예. 다들 막 뭔가는 해야 하는데 예. 다 하고는 싶은데 예. 뭐 하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음. 그동안에 우리 선대의 문제는 뭘 잘못한 게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한 거. 하하. 예. 뭐 그런 거였습니다. 메머드급 용광로 선대위라서 효율이 떨어진다. 후보만 뛰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분석들이 다 맞다고 보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자, 외형적인 문제가 그런 거라면 내재적인 문제는 결국 대장동 이슈 아니겠느냐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어요. 그 대장동 이슈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어떤 오만 프레임이 작용해서 중도 표심을 지금 끌어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법조인이기도 하고 또 국토위에서 간사 맡기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대장동 이슈를 쭉 따라갔었죠. 예. 이재명 후보가 처음에 왜 저렇게 억울해하고 자기는 무고하다라고 뭐 극구 얘기를 했는지 네, 네. 뭐 좋은 기회다라고까지 좋은 했는지 기회다. 예,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합니다. 예. 정말 그 어려움을 뚫고서 민관 공동 개발로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어려운 사정. 예. 그래서 당시로서는 획기적으로 그 수익을 성남시에 돌려줬다. 이런 자부심으로 꽉 차 있었거든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부동산이라는 정말 인화성 높은 지점 거기다가 거론되는 액수가 100억을 넘어서 천몇백억 네. 이란 천문학적인 숫자. 네. 뭐 이런 것들이 뭐 잘하고 잘못하고를 떠나가지고 일단 국민들 들으시기에 굉장히 불편하죠. 그리고 의도가 아무리 선하더라도 결과가 그렇게 됐다는 거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는 정말 자기는 떳떳하고 억울하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께 잘못했다고 먼저 사과를 했어야 된다는 거를 이제 요즘 처절히 느끼고 이제 반성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근데 그건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렇지만 참 잘했다. 이제 사과를 지금 15번 했다는 그 부분. 예, 잘한 예. 결정. 늦었지만 잘한 결정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야말로 정말 그 지도자가 가져야 할 예. 덕목입니다. 그거는. 예. 그러니까 본인은 얼마나 억울한지 나는 이해한다고 조홍천 의원 말씀하셨지만 국민들은 사실 그 부분도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못하죠. 많고요. 네네네. 예, 그 부분이 많다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설사 억울하더라도 책임자인 건 분명한데 왜 전혀 사과하지 않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화가 나 있었던 부분 이런 것을 이제 이재명 후보는 이해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 그 결과를 내가 의도하지 않았고 야기하지 않았더라도 떠라도 그리고 그 결과가 발생된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부동산이었고 액수가 너무 과다했고에 대해서는 그건 넘어야 할 산이다. 예,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서는 마땅히 그건 반성해야 된다. 예. 사과해야 된다. 그 말씀이세요. 국민을 우선시하는 그런 자세로서는 지도자가 가져야 될 덕목이고 또 사과를 한 것은 잘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특검도 이제 수용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상황인데요. 네. 뭐 제3지대의 후보들 안철수 후보, 심상정 후보 이런 분들이 주도하는 이제 특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보세요? 이런 분들이 주도하는 예, 거라는 그러니까 일단 빨리빨리 추진하기 위해서는 네네. 특검 이제 검사들도 임용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과정들을 제3의 당에서 주도해가지고 하는 것들 뭐 이런 제안도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특검이란 게 어차피 상설 특검으로 가면은 법무부가 주도를 하는 거고 그게 아니고 특검법을 새로 만들어서 하는 거는 양당 협상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3에서 하는 거는 그건 현실적이지 않죠. 현실적이지 않다고 보세요. 네. 자, 이번 대선은 중도 싸움입니다. 중도 싸움인데 중도 유권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조홍천 의원 보시기에 넘어야 할 고비, 털고 가야 할 부분은 뭐라고 보세요? 뭐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네. 예.
이재명 후보 혼자서 뛴다 참 뭐 그런 말들이 많은데 정말 그 행정 경험이나 능력, 추진력, 뭐 실적 뭐 정말 충분합니다. 근데 혹시 이런 생각하지 않으실까 모르겠어요, 국민들. 그 이재명 잘한다, 뭐 훌륭하다. 근데 이재명이 되면 민주당이 또 여당이 될 것이고 민주당은 아직도 170석 정도의 압도적인 의석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지난 5년 동안 민주당이 보여왔던 독선 그런 것들을 또 되풀이할 거 아닌가. 좀 지긋지긋했다. 아, 그거 보기 싫다. 하하.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게 바로 이재명은 괜찮은데 민주당은 싫다. 라는 게 그런 대목 아닐까 싶습니다. 민주당이 싫기 때문에 그 싫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표를 줄 수 없다는 심리들이 지금 중도에게 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럼 뛰어넘어야 한다고 그러니까 보세요? 그런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라고 말뿐만 아니고 실증적으로 느끼실 수 있게 해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그걸 실증적으로 느끼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뭐 비상한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것들이 뭐 이제 어떤 타겟책으로 나오는 것들이 열린민주당과의 합당이 지금 급속히 추진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몇 가지들이 지금 눈에 띄게 보입니다. 일단 그 합당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통합. 저는 중도로 가야 되고 있는데 왼쪽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향이 반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가고 있다. 예. 그럼 득점이 아니라 실점하는 길이라고 보세요? 그거는 좀 선거 막바지에 할 일이지. 지금 국민들 보시기에 그러면 그 민주당이 더 공고해지지 않느냐 걱정하는 그런 방향으로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지금 할 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나중에 할 일 아니면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예,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 해도 되는 일이다. 예, 개인적으로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신다. 그 말씀이세요. 또 하나는 송영길 대표가 어제 의원총회에서 모든 이 선대위의 어떤 권한을 또 결정 권한 같은 것을 다 이재명 후보에게 이게 이제 다 위임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송영길 대표가 상임위원장직을 좀 내려놔야 된다라는 의견들도 일각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어제 김한정 의원은 SNS에 글도 올리기도 하셨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헌 당규상 당대표는 상임 선대위원장직을 맡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놓고 싶어도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당헌 당규에 의해서. 그래서 할 수 있는 거는 외부 인사를 공동 상임 선대위원장으로 모셔오는 길이고요. 지금 3대 상임선대위원장은 송영길 대표 한 분뿐이신가요? 한 분입니다. 한 분이세요? 네네네. 외부에서 누굴 좀 모셔서 보완하는, 보강하는 방법? 네네네. 그럼 정치인도 아닌 전혀 새로운 분이요? 뭐 어쨌든 참신하네, 괜찮네. 뭐 그런 방법이 있고요. 예. 뭐 더 어쨌든 더 본질적인 문제는 각자가 나를 드러내기보다는 나를 감추고 숙이고 죽여서 후보가 돋보이게 후보가 더 국민들께 다가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자세, 마음가짐이 중요하겠죠. 그렇게 보시고. 네네. 2017년 대선 당시에 이제 광흥창 팀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일종의 별동대처럼 굉장히 빠르게 신속하게 결정하고 움직이고 이러던 팀인데 이번에도 그런 팀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일종의 별동대가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경선 캠프에서 활동했던 7인회 또 뭐 경기도 성남시 라인이라고 그러죠. 이제 이재명 시장, 지사 시절에 같이 했던 그 라인들이 실무로 전면에 나서는 것도 제안이 되던데 그 방법은 어떻게 보세요? 뭐 측근 그룹이 뭐 전면에 나서고 하는 거는 뭐 그렇게 썩 바람직하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선대위가 기동력이 있고 효율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핵심 전략 단위가 기민하게 돌아가야 되는데 MB 때 보면요. 이게 이중구 구조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측근이 전면에 나선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중 구조가 있었는데 말하자면 서로 견제? 장로 그룹이 있었죠. 버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시중, 이상득, 이재호 같은 그 고위 전략 회의체가
있었고요. 네. 여기에 후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두원, 신재민, 정택은 여기가 이제 실무 고위 회의체가 있었고요. 그렇죠. 여기에 정두원 전 의원이 왔다 갔다 했었죠. 예. 이렇게 돼서 일정과 메시지, 현안, 대응 기조 같은 게 이제 다 이루어졌죠. 우리도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싶습니다. 좀 사실은 예. 너무 별동대가 또 주도하게 되면은 너무 측근 위주로 돌아가는 네. 거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서로 견제하면서 갈 수 있게 두 그룹. 그리고 또 어쨌든 기민함도 있지만은 예. 경륜도 또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네네. 그렇죠. 네. 그렇게 굴러가는 것이 좋겠다. 네. 너무 또 그러다 보면 신속 결정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아니요. 어차피 3명, 4명 정도니까요. 소그룹으로 두 그룹 정도. 네, 네, 오케이,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이제 우리가 넘어야 될 것, 쇄신의 방향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중도층이 민주당에서 멀어져 가기 시작한 그 기점이 언젠가 생각해 보면 이른바 조국 사태 아니냐, 아직도 못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지적들이 일각에서 나오더라고요. 네. 그건 어떻게 보세요? 나 뼈아픈 지적이시고요. 언젠가는 맞닥뜨릴 겁니다. 언젠가는 맞닥뜨릴 겁니다라는 건 무슨 말씀이실까요? 그건 피할 수 없는 정말 큰 강이죠. 예. 언론에서 혹은 예. 상대 당에서 상대 후보가 예, 반드시 우리 앞에 그걸 내놓을 겁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우리가 확실히 마음을 정하고 있어야 되겠죠. 예. 근데 그 강을 건너지 않고 과연 어떻게 중도를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 저는 별로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 선대위의 사이즈의 문제, 신속함의 문제, 특검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보다도 더 앞서서 더 근본적으로 그 강부터 건너야 한다라는 진단이실까요? 결국은 이 선거의 관건은 중도를 누가 마음을 얻느냐, 중도의 마음을 얻느냐인데 네. 그 중에 예. 우리한테 주어진 과제 중에 큰 거는 결국은 조국의 강을 확실히 건넜냐. 그 얘기 후보한테 하셨어요? 아직은 하기 전입니다. 아직 안 하셨습니까? 근데 아시지 않을까요? 근데 조국의 강 건너다가 지지자들, 원래 골수 지지자들이 떨어져 나갈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그러면 골수 지지자들이 국민의힘으로 간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후보도 그 부분 오케이 하실까요? 그 강 건너야 된다.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1분 정도 남았는데요. 지금 국민의힘에 김한길 대표가 합류하기로 하셨죠. 네. 민주당의 전신 새정치민주연합의 대표를 지냈던 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또 금태섭 의원도 지금 합류한다는 얘기가 있고 민주당 의원이었던. 금태섭 의원 글쎄요. 어저께 김종인 위원장이 합류하시기로 했다가 좀 보류인데 제가 보기엔 조금 심각한 것 같아요. 예, 보류가 아니고 이건 좀 근본적인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예. 예. 김종인 위원장께서 2번 국민한테 사과할 일이 있다. 네. 박근혜 정부, 예. 문재인 정부 출범한 거, 예. 내가 기여한 거. 네. 근데 근본적인 문제란 거는 그러면 만약에 윤석열 정부 내가 도와가지고 자, 잠시만요. 조영천 의원님. 저 한 3분 정도만 네. 2부에서 좀 더 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민주당의 조홍천 의원과 일부 인터뷰를 나누던 중에 시간이 다 돼서요. 조 의원님. 네. 마지막 질문 하는 중에 제가 급히 또 문을 닫을 수는 없어서 2부까지 양해를 좀 구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다 말았냐면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합류를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시던 중이어가지고 네네네. 이유는 듣고 끝내야 되지 않겠어요? 왜 그렇게 네. 생각하시는지? 왜 네.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김종인 위원장 한 3분이라니까. 예. 이제 연세로 보나 여러 가지로 봐서 아마 당신 입장에서는 마지막으로 봉사할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이란 거는 정말 대미를 잘 장식하고 싶으실 건데 예.
이거 맞냐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이 진용이 맞냐? 지금 내가 이 윤 후보를 도와주는 것이 아. 왜냐하면 윤 후보 캐릭터를 볼 때 제가 아는 윤석열 후보는 뭐 애고 자아가 굉장히 강하죠. 뭐 한번 저 생각을 세우면은 잘 안 굽힙니다. 인선의 사람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생각들이 좀 많이 다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동안에 윤석열 후보가 김정인 위원장의 뜻을 거스른 적이 뭐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총장 마치고 나왔을 때도 김정인 위원장은 윤석열 총장한테 네. 그 입당하지 말고 삼지대에서 머물러서 좀 한국 정치의 발전을 위해 좀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국민의힘으로 그냥 쑥 입당을 해버렸어요. 네. 그때 김정인 위원장이 좀 불편하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봐야 원오브 댐밖에 안 된다. 아무것도 안 된다. 예.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 기억나시죠? 네. 그래도 어떻게 좀 마음을 추슬러 가지고 그래 내가 안 들어가겠다는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그래 도와주마라고 했는데 이제 인선을 가지고 아웅다웅하고 이 다투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게 굉장히 불쾌하실 거예요. 예, 불쾌하실 거고 또 저는 그게 자꾸 생각이 납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난 국민 앞에 2번 사과해야 될지 모른다.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를 세우는 거 도와준 거. 예. 근데 만약에 내가 도와줘서 윤석열이 승리를 한다 치자.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세워진다 치자. 그런데 내가 3번째 사과를 해야 될 일이 생기지 않는다. 글쎄 거기에 대해서 아마 지금 굉장히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닐까. 왜 캐릭터 같은 걸 봤을 때. 그 근본적인 고민을 지금 하고 계시다고 보세요? 예, 캐릭터와 뭐 능력 여러 가지를 보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저 김정인 위원장으로서 마지막 일인데 3번을 사과를 한다. 그럼 나 인생 잘못 산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하시는 걸로 저는 미뤄 짐작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조홍천 의원의 분석을 들으면서 오늘은 인사 나눌게요. 조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민주당 선대위 공동상황실장 맡고 계세요. 조홍천 의원 만나봤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